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미식 여행, 현장 기록, 쇼트트랙. 네, 먼저 현장 기록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일까요? 4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쿠데타 1년 미얀마 청년들의 꿈이 방송됐는데요. 미얀마 해직 기자들이 촬영한 시위 현장 기록을 공개하고 청년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진실을 기록한 사람들. 군부의 포갑 속에서 한국 제작진과 미얀마 해직 기자들의 비밀스러운 연대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군부의 감시하에 목숨을 걸고 보내온 1년간의 기록입니다. 뛰어난 연설로 쿠데타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판다로 불리는 웨이모나잉입니다. 영어를 잘해 영문과에 진학했던 그의 꿈은 사업가. 양곤에서 사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몽유아 덕도 자운다미아 땀마가 오가자하오 웨이모나이 애니아 밤마 이슬람고 아굴라 상하예가 몽유아묘 봉소 약과에 수부 산나편이신 판시야미게바레. 저녁 메인 뉴스에 공개된 그는 고문으로 엉망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Hello. 꼬마옹 왜 잡혀갔냐고 물어봐요. 꼬마 바로 판칸도 레리 뼈삐발라야시.သူတို့ယူထဲမှာဆိုတော့အနေရမ်းများရတော့ရဝဲကားနဲ့ပေါ့ဗျာလို့တရင်ပြေးလူရှိလို့နေမှာပေါ့ရဝဲကားနဲ့ပြန်တော့တန်တက်ချက်ပြီးသူ့ပေါင်းကိုမှန်တော့ 웨이모나잉의 카메라맨이었던 이 청년도 취재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의 모습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ကျွန်တော်တို့ရဲ့ဒီလူငယ်တွေရဲ့အနာဂတ်တွေကျွန်တော်တို့နိုင်ငံပို့ပြီးတော့ဗောနော်ကျွန်တော်ဒီစစ်အာဏာရှင်စနစ်လက်အောက်နေရမှာကျွန်တော်ကပို့ပြီးစိုးရိမ်တဲ့အတွက်ကျွန်တော်တို့ကတော့ဒီအခုဖန်ခံရနိုင်ကောင်းဖန်ခံရနိုင်တယ်တည်ကောင်းတည်နိုင်တယ်ဗောနော်ကျွန်တော်တို့ဒီအောက်ဆွဲပါဘာမှစိတ်မပူပါနဲ့ကျွန်တော်အတန်းအဆုံးနေနိုင်အောင်ဒီမှာပါတကယ်လို့ဒုက္ခရောက်ခဲ့ရင်တော့ဘာမှမငိုကြပါနဲ့ဒါကျွန်တော်ဒါထိုက်တန်ပါလေကျွန်တော်ပြီးဆက်ရတာပြီပေါ့တော့နောက်လာမရပါဘူး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얀마 이슈는 묻혀버린 느낌이 있었는데 다큐플렉스를 통해 미얀마 상황을 볼 수 있어 참 감사하네요. 현재 미얀마 상황과 40년 전 광주 항쟁 자료와 인터뷰가 함께 나와서 너무 좋았네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대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도 40년 전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얀마에도 어서 민주주의의 꽃이 피길 바랍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미얀마의 시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네, 미얀마 해직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보내온 영상을 통해서 외신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현재 미얀마의 적나라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미얀마의 그 현실이 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점들을 다시 상기시켜준 의미 있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그분들이 진짜 목숨 걸고 생생하게 그 현실을 담아주기 때문에 정말 눈앞에서 목격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거는 거기 나오는 이제 아이들과 청년들의 어떤 희생이었는데 한 중학생이 인터뷰에서 지금은 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고요. 미얀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또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취재해온 영상들이니만큼 보는 내내 굉장히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뭉클하기도 했는데 제가 눈물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보다가 정말 울컥했던 순간이 군부 독재가 끝나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 이렇게 하는데 ကျွန်တော်သမီးလေးနဲ့ပြန်တွေ့နေတာပေါ့ 딸이랑 만나고 싶습니다. 제 딸이랑 만나고 싶습니다. 제 딸. 그만큼 이제 시위가 시작되고 2년여가 흐르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암혹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 하려는 사람이 미얀마에 있다는 걸 환기시켜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꼭 필요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레이터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규현 씨가 이렇게 내레이션을 했는데 이 시위를 현재 미얀마에서 이끌고 있는 이 MZ세대가 K-팝을 즐겨 듣고 한국을 동경하던 청년 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현 씨라는 인물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한층 더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 미얀마의 어떤 상황하고 1980년도 광주 항쟁의 상황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그 양국 국민들에게 좀 공감대 또 유대를 형성하는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자들이 직접 이런 시위 현장을 기록을 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정말 엄혹한 이런 현실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용기 있는 언론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전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클로징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미얀마어로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방송 이후에도 계속 좀 귓가를 맴돌면서 좀 먹먹함 그리고 긴 여운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쇼트트랙,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돼 있을까요? 2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출연한 꽉 잡아 빙판 특집으로 꾸려졌는데요. 베이징 겨울올림픽 5000m 계주 비하인드와 더불어 편파 판정 논란 당시의 심경을 고백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이제 주장이자 국가대표팀 맏형이잖아요, 그죠? 네. 4년 만에 이제 라스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사실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라스를 한 번 더 나오고 싶다는 그 동기부여 때문에 근데 이번 개주 경기가 특히 의미가 좀 남달랐다고요. 좀 그 금메달의 부재를 좀 제가 깨고 싶다는 마음도 엄청 컸는데 사실 그게 좀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나가 미는데. 이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죠. 곽윤기. 곽윤기 그래도 뭐 정말 대견합니다. 멋있다. 왜요? 멋있어. 중간에 한번 뒤쪽으로 밀렸던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제가 실수하면서 레이스 흐름이 한번 뒤로 꺾이면서 좀 그때부터 어떤 실수를 했죠? 그때 깊게 파인 얼음 골에 들어가면서 날이 좀 손상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왼발이 디드면 무슨 바나나 껍질 밟은 거 마냥 계속 그냥 미끌미끌하더라고요.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좀 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황교안 선수하고 맞아. 그 이준서 선수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이제 실격이 이때가 됐거든요. 결정이었죠. 어땠어요 그때 심경? 저는 정말 좀 깔끔하게 빠져서 깔끔하게 빠졌죠.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나왔는데 비디오 판독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선수가 제 무릎을 계속 이렇게 밀어서 그거를 이제 판독을 보신 줄 알았어요. 전혀 그걸 예상 못하고. 네, 근데 이거 설마 진짜 설마 말이 안 된다. 설마 이랬는데 진짜 그게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인데? 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야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엄청난 걸? 이거 너무 바삭한데? 이거 먹네요.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댓글 확인해 보면요. 오랜만에 생방 정주하며 비구순, 빅감동 선사받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감동이 그대로. 선수들도 너무 매력적.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심쿵도 있었던 방송. 서로 티키타카 무엇. 라스 오랜만에 재밌게 봤네요. 선수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4년에 한 번 화제돼서 예능 나오지 말고 올림픽 시즌 끝나고도 꾸준히 관심 가져줘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팀워크가 돋보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날 방송은 동시간대 2049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위원들은 이날 방송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곽윤기 선수는 진짜 나중에 방송계 데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끼와 입담을 좀 갖춘 예능 인재가 아닐까라는 점을 느꼈고요. 이날도 저 토크에서 본인이 망가지고 후배들한테 당해주면서 그 중심을 잡아준 저는 역할은 좀 크다고 봅니다. 가장 재밌는 건 역시 막내가 윗사람들 건드릴 때인 것 같아요. 예, 비판하면서 특징들을 잡아내는데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 분석해준 점이 좀 기억에 남았고요. 그러면서 이 팀은 정말 팀워크가 좋구나, 이 팀은 좀 관계가 좋구나라는 점이 좀 더 보는 내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저는 좀 박장혁 선수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 라디오스타 제작진이 굉장히 잘 포착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을 굉장히 조곤조곤 잘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매의 눈으로 잘 포착한 MC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CG를 얹어서 예능감을 폭발시킨 라디오스타만의 어떤 장점이 잘 드러났던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예능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줍어 한다거나 본인들이 해놓고 장기자랑 같은 경우도 박재영 선수도 본인 눈으로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다가 저는 그 중간에 여자 쇼트트랙 대표 선수인 김아랑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 순간에 나올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약간 구성이었다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초반부터 같이 들어와서 이끌어 나가도 됐고 아니면 별도로 여자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과 또 다른 회차를 구성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미식 여행인데요.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을까요? 네, 지난달 28일 첫 방송된 로컬 식탁 관련 키워드입니다. 로컬 식탁은 식재료와 지역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방구석 미식 여행 토크쇼인데요. 이날 방송에선 삼치회, 해물 삼합 등 다채로운 여수의 맛을 소개했습니다. 마음껏 놀러 가지도 먹지도 못하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 로컬의 다양한 음식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시간. 당신을 로컬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전국 각지 로컬에서 직접 공수한 음식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음식에 대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수에서 바로 공수한 삼치입니다. 갑자기 흥분이 확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등살이죠. 네. 생각보다 녹네요, 이게 좀. 와, 엄청 고소한데. 아니 등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소해요? 탱글함이 없는 젤리라고 해요. 그냥 녹아버리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삼치회가 맛있다고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네. 다음에 가서 삼치회 드셨을 때 또 맛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요? 왜요? 왜냐하면 삼치는 항상 기름기가 많이 끼는 계절이 11월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이 한창이고 방어랑 비슷하네요. 방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얼마나 좀 나가야? 여수하면 해물삼합이죠. 그럼요. 새우에다가 전복에다가 와, 이거 관자에 뭐. 요거는 오늘 먹을 제가 배운 게 삼겹살을 먼저 깔고요. 네. 그 위에 문어를 올립니다. 네. 그다음에 요 버섯이랑 부추랑 관자 정도 넣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돌 말아서 이제 먹으면 되는 거죠. 입 안에서 얘가 막 놀아요, 관자가. 와, 이거 미쳤는데? 여수 가면은 늘 먹을 수 있는 조합인 건가요? 그렇죠. 어디든 가면 이게 볼 수 있는 여수 건데. 포차에서 이렇게 묵은 김치나 갓김치를 넣어서 같이 볶아 먹는다고 해요. 사실은 이 해물삼합이라고 하는 게 교동시장 쪽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맛집의 본산 여수 첫 주자로 제격. 침고이는 로컬 음식과 페어링된 전통주. 이 시간에 너무 잔인하네요. 여수 밤바다는 너무 예쁘고 여수 참 가보고 싶어지네. 여수 음식의 매력을 알게 됐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현지에서 음식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까지 소개한 로컬 식탁.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김지민 어류 칼럼니스트가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서울에서는 왜 삼치를 구워만 먹어야 하는지. 삼치는 사실 불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살아요? 계속 희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순간 몸이 꼬꾸라지고 그 순간 산소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조리법의 차이로 인해서 서양과 또 우리의 선호하는 어종이 다르다라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준 거는 꽤 의미 있는 정보들이었던 것 같고요. 또 지역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지역에 대한 역사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음식 문화, 어떤 식생활 그런 모습의 어떤 경향성을 좀 반영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지만 이렇게 식재료를 배달시켜서 주문해 먹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특화시킨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크의 라인업이, 전문가 라인업이 전 이름도 굉장히 처음 들어봤어요. 어류 칼럼니스트, 그리고 역사 전문가, 소믈리에 이렇게 라인업이 나오는데 개개인의 어떤 전문성이 드러나는 토크가 이게 단순하게 어떤 음식 프로그램 이상의 어떤 의미를 준다. 그래서 풍부한 역사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좀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재미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날 방송을 보면 시청자가 이렇게 자극해야지 음식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습니다라는 좀 모범 답안 같은 것들 보여준 것 같아요. 음식 먹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좀 클로즈업하고 또 천천히 슬로우 모션 넣는 거, 그런 게 이제 몰입감을 높이는 방법이고, 개인적으로 초고추장의 빨간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보면서 아, 우리 집 초고추장도 저런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면서 막 군침이 돌았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출연진 구성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특정 성별 또 연령층이 너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식평이 좀 다소 너무 좀 제한적이고 다양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좀 앞으로는 이 성별 또 이 연령층 같은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로컬 없는 로컬 식탁 혹은 로컬리티 없는 로컬 식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로컬 식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의 문제들이라든가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삶의 사연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걸 만들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로컬의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맥락을 지워버리면서 로컬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이는 건 굉장히 기만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광고성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신선식품 배달 플랫폼과 함께 기획을 한 것이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그 플랫폼에서 이 음식들을 주문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송은 광고인가 아닌가? 간접 광고인가 직접 광고인가? 저는 많은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로컬 식당 제작진이 이러한 기획으로 지상파에서 방송을 한다면 조금 더 공익성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현재 배송 소비 문화를 반영을 하고 영상미를 잘 전달한 점은 인상적이었으나 출연진의 구성이나 지역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반영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로컬 식탁이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